네, 이노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테러 방지법 요약 정리 2입니다. 2. 자, 오늘은 테러 대책 기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죠. 최상위 테러 대책 기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줄여서 그냥 대책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테러 대책의 최상위 공무원은 총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 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는 대테러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원은 이제 중요합니다. 위원은 총 20명인데 장관 10명, 기타 중앙행정기관장 10명에서 20명의 위원으로 현재 임명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죠.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기재부 외통법국행,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입니다.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자, 복지부 장관이 들어있었는데 복지부 장관은 작년 2020년 12월에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질병관리청장이 외청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장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은 빠지고 질병관리청장이 새로운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복지부 장관은 빠지고 질병관리청장이 들어왔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총리 직속으로 있는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안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 소방청장, 해경청장. 다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자, 테러와 관련 없는 사람은 국무조정실장 정도.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 소방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기관이고, 해경청은 해수부 장관 산하기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입니다. 외청이고, 원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독립관청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래서 위원 10명, 위원 장관 10명, 일반인 10명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테러 대책 기구의 위원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의 운영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임무입니다. 대테러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최고 정책 수립기관이 테러 대책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정책이나 중장기 대책은 다 대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 역할 분담 조정, 관계기관, 이 점 관계기관이죠. 20개의 관계기관입니다. 역할 분담 조정도 테러 대책위원회 임무다. 다음은 실무위원회입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테러 대책위원회 밑에 두는 거죠. 위원회 효율적 운영,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 사전 조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실무위원회인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테러 센터장입니다. 위원 구성은 위 기관, 그러니까 테러대책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관계의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되고 정무직은 안 되죠. 공무원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정무직은 대상이 없고, 관계기관장은 여기 20명이 관계기관장입니다. 각 관계기관별로 실무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테러 센터는 역시 대테러 센터장이 되고, 임무가 중요합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실무란 말이 들어가면 대테러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한다, 센터입니다. 아직 없다고 그랬죠. 테러 경보 발령권자도 대테러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이것도 대테러 센터입니다. 그래서 테러대책위원회의 임무 3가지하고 센터의 임무 4가지하고 요법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 연결력 문제로 나온다면 다음 중 서로 상호간의 테러 대책 기구 중 임무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완전히 외워야 되죠. 실무, 대퇴활동 지침, 경보, 그 다음에 국가중개사 대퇴 안전대책 수립. 요 4번도 자칫하면 이거 테러대책위원회 임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센터입니다. 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정책 수립, 중장기 대책 수립, 관계기관의 대퇴활동 역할 분담 조정. 여기도 조정이 됐죠. 이거는 실무 조정이고 대책위원회는 실무란 말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대퇴활동 역할 분담 조정. 분담 조정은 테러대책위원회 임무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잘 구분해 두셔야 되고, 다음은 인권보호관입니다. 자, 요거 인권보호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임명이 아니라 위촉이라는 말을 적합합니다. 대책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총리가 위촉한다는 뜻이죠. 자, 자격은 4가지 자격 중에 한 명을 가져야 되는데 10년이 붙은 게 3개 있다고 그랬죠.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그 다음에 인권 분야 부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했던 자, 인권 관련 단체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명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인권 관련 분야에서 상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 전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했던 자니까. 그죠? 교수는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했던 자 둘 다 되는데, 공무원은 재직했던 자만 됩니다. 자, 이 10년이 공통된 숫자를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었다가 해촉되는 사유 4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323조의 결격서에 해당되면 아웃이죠. 직무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아웃입니다. 형사기소입니다. 직무상 비밀 누설 아웃. 장기간 심신계약 아웃입니다. 심신계약 아웃입니다. 자, 직무는 강제권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 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입니다. 시행조치가 아니고 권고. 그 다음에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2개월 이내 처리 원칙인데 필요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교육. 자, 인권보호 자문 개선 권고, 인권 관련 민원 처리, 인권교육. 이게 중요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인권보호관이 외부 기관의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하거나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이죠. 개인적 비밀 관계없습니다. 직무상 인권보호관으로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증언하거나 진술할 때는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미리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고,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기본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러 경보입니다. 테러 경보. 자, 테러 경보는 대테러 센터장이 발령한다 그러는데 단계는 4단계가 있다 그랬죠.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관주 경심이고 색깔은 청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단계별 발령 기준은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는 관심, 발전할 수 있는 상태는 주의, 농후하다 경계입니다. 농경사회라 그러죠. 농경사회라고 그러죠. 농경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하다, 심각합니다. 확실하다, 심각하다. 농경사회, 확신 또는 확심. 자, 확심하고 농경하고 연결수가 드시고, 자, 관계기관장은 조치상, 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관심 단계에서는 관계기관의 상호 연락 체계 정도는 유지한다. 테러 위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보안 검색을 10%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 알아두시고, 주의 단계에서는 지역별 테러대책협의회, 시도단 이상이죠. 테러대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항과 항만의 보안검증률을 15%로 올린다. 경계 단계가 되면은 대테러 상황실을 가동한다. 테러 이용수단의 유통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 위험물, 폭발물, 방사능 물질 같은 거, 생화무기, 테러사건 대책본부 가동 준비를 한다. 보안검색을 20% 상향 조정한다. 심각 단계는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가동하는 거죠. 인력과 장비 현장에 파견하는 거예요. 배치해야 됩니다. 테러 대상 시설, 국가중개시설 같은 건 잠정 폐쇄한다. 그 다음에 테러 이용수단의 유통은 일시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이 심각 단계에 간다면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확실하거나 이미 발생했거나 하면 심각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운영할 준비를 하는 것은 경계단계죠. 운영했다? 심각단계입니다. 현장 인력을 배치했다? 심각단계입니다. 인력을 배치할 준비를 한다? 이거는 경계단계 봐야 됩니다. 테러형 수단의 유통을 일시 중지했다? 심각단계입니다. 유통을 단순 통제한다? 경계단계입니다. 지역별 테러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주의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10%, 15%, 20%? 그죠? 자, 적색단계, 심각단계에서는 퍼센트가 없습니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기관장의 조치사항과 각 단계별 어떤 내용을 연계시켜서 확실히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테러 전담 조직입니다. 테러 전담 조직. 자, 10개의 전담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입니다. 작 시도단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테러 대책 협의회,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은 국정원 관할 지부장이 됩니다. 국정원 관할 서울지부장, 부산지부장, 경북지부장, 전남지부장. 다만 서울만은 대테러 센터장이 겸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협의회 위원회 구성 또는 자격 요건 보겠습니다. 1, 2, 3, 4, 4개죠? 주로 공무원 볼까요? 시도 단위에 있는 대테러 담당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상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시도의사가 임명하는 자. 이건 시도 공무원이죠.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국가공무원인데 법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국정원, 식약처,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대테러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상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역시 해당 기관장, 법무부나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식약처라는 게 들어가 있고 검찰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식약처는 여러분 총리 직속기관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관할 군부대 및 군사지원사령부, 기무사령부 초청제, 기무사령부 장이 온다.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관 책임자도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위원이 된다. 자, 중요한 거 요 2번입니다. 2번 해당 기관. 자, 여기는 질병관리청이 없죠. 질병관리청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는 위원장은 공항항만의 국정원 대테러 담당자가 되는데 통상 4급 상당 공무원이 책임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국가공무원 보겠습니다. 공항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 농축산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시도테러대책협의회하고 어떤 기관은 들어가 있고 어떤 기관은 빠져 있는데 뭐가 더 들어가 있느냐? 법무부는 앞에 있었죠. 농림축산부는 앞에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자, 요 농림축산부가 공항이나 항만이 나왔는 이유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농산물의 어떤 세균 같은 게 묻어 들어오는가,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농림축산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부는 들어있고, 해수부 들어있고, 관세청, 앞에 관세청이 여기 있죠? 관세청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소방청 있고, 질병관리청은 시도에는 없었죠? 시도는 질병관리청 없습니다. 자, 소방청은, 여기 소방청 있나요? 소방청 없죠? 시도 단위에는 여러분 소방청이 없어요. 시도는 부산시장 같은 부산시 산하에 시장 밑에 부산시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청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시도에는 소방청이 없는데 공항항만에는 또 소방청이 들어있어요. 소방청. 자, 주의하시고 질병관리청도 들어있고 해양경찰청 앞에 공통 들어있고 군사안보지원부대 장이 들어있는데 해당 군부대장은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안 들어있죠? 군사안보 지원부대 장관 들어있죠. 기무사 관련 부대의 장관 들어있습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공항이나 항만에 가면 관계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많은 관계 부문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법무부 여기 법무부라는 이유는 출입국 관리 업무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본부죠. 출입국 외국인 관리 본부이기 때문에 그런 본부가 아니고 법무부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들어가 있고 보건복지부 빠지고 질병관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도에는 식약처가 들어있죠. 환경부도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환경부가 없죠. 헷갈립니다. 그 다음 공항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보안 책임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 테러 대책 협의하고 공항항만 테러 대책 협의 위원 구성이 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확실히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 내용은 뭐 공항항만에 관계된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테러사건 대책본부입니다. 5개의 테러사건 대책본부가 있죠. 그래서 대책본부는 국외사건 테러대책본부는 외교부 장관, 군사절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국방부 장관, 항공테러사건 대책본부는 국토부 장관, 국내 일반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 대책본부는 해양경찰청장이 본부장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국방부 장관이 군사절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으나 대책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이 하지 않고 합참의장, 합동참모의장이 한다고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현장지휘본부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현장지휘본부입니다. 현장지휘본부장은 대책본부장이 지명하죠. 5개의 대책본부장이 지명을 한다. 현장지휘본부장의 본부 임무입니다.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 양상 규모,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 지휘나 구조, 구급, 소방이 필요한 전문 조직을 직접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관계 현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 요청을 받을 때는 관계 현장은 이걸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현장지휘본부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 조직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데 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조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시험에 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특공대 지휘합니다. 테러 대응 구조대 지휘합니다. 대야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지휘합니다. 대테러 합동조사팀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우리 법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대테러 센터의 조직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명확히 지휘하는 거고 대테러 특수임무대도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 지휘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개입니다. 대테러 센터 지휘 안 하죠? 아닙니다. 지역테러 대책 협의회 지휘 안 하죠? 공항항만 테러 사건 대책 협의회 지휘 안 하죠? 안 합니다. 인권보호관 지휘 안 합니다. 요 5개만 지휘한다. 주의하시고 현장지휘본부장은 통합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자, 관계기관별 대테러 상황실을 가동하는 것은 경계 단계에 있었죠. 이렇게 테러 단계에서 대테러 상황실을 가동한다. 경계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대테러 종합상황실,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현장지휘본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화성방 테러 대응지원본부는 화생방이니까 3개의 대응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생물 테러가 있다. 뭐 연가시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느냐, 중국에서 무슨 화학 실험이 아니고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 나왔느냐 논란이 있지만 만일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뿌려졌다면 이건 생물 테러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심기포스 콜레라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퍼뜨렸다. 그러면 생물 테러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장이 생물 테러 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할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독가스, 유독가스, 샤린가스 이런 것들을 테러 목적으로 뿌렸다. 그럼 환경부 장관이 화학 테러 대응 지원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을 뿌렸다, 핵물질을 뿌렸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방사능 테러 대응 지원본부장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서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는 국방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현장 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그랬죠. 국방부 장관이 설치에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장 지휘는 현장 지휘본부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임무는 화생방 테러 발생 사건 시에 오염 확산 방지, 당연하죠. 독성 제거 방안 마련, 전문 인력과 자원의 동원 배치 운동을 당연한 겁니다. 테러 복구 지원본부와 테러 대응 구조대입니다. 자, 복구 지원은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대응 구조대는 구조죠. 그러니까 구조는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소방청장이 외적인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주체가 됩니다. 시도지사 밑에 소방본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구지원본부는 행안부 장관, 대응 구조대는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주체가 된다. 위원장이다. 본부장이 다루셔야 되고, 복구지원본부는 간단합니다. 테러 발생 시에 수습, 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그렇죠? 그 다음 대응 구조니까 구조무죠. 초기 단계 인명 구조 구급. 자, 요 2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테러 대응 구조대는 화생방 테러 발생 시에 초기 단계의 오염 확산 방지 제도. 초기 단계는 요거 하는데 본격적인 어떤 단계는 누가 합니까?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오염 확산 방지 독성 제거 임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특수임무대를 구성해서 내보낼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테러 대응 구조대에서 또 초기 단계 임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경사 안전한 진행 지원, 테러 취약요인의 사전 예방 점검 지원. 자, 주체 두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테러 특공대는 세 군데 운영하죠.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운영합니다. 자, 군사시설 안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 특공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특공대를 보내고 기타 지역은 경찰청장이 경찰 특공대를 보내서 진압하거나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군대 테러 특공대는 경찰의 관계로 긴급조치를 필요하여 대책본부장이 요청할 때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요걸 두셔야 됩니다. 자, 요청권자는 대책본부장이고, 예를 들면 우리 추풍령 휴게소에서 옛날에 인질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 특공대가 나갔는데 군 특공대 707 특수임무대도 지원을 받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활약한 적이 있죠. 자, 이때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대책본부장이죠. 경찰청장이 국방부 장관에다가 군 특공대를 보내주라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 특공대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알아두셨죠? 자, 요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정보통합센터입니다. 요거는 국정원장이 지명하죠. 역시 센터장은 관계형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테러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관계 정보기관이 전부 다 합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관계형 합동으로 구성한다. 관계기관 공무원 구성한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국내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분석, 배포,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유지. 자, 테러 위험 징후 평가는 테러정보 통합센터입니다. 경보 발령은 대테러센터, 위험 징후 평가는 테러정보 통합센터. 정보만 전문으로 수집하는 전담 조직이죠. 그 다음에 대테러 합동조사팀도 역시 국정원장이 지명해서 조팀이나 국정원장이 지명하는데 국정원장 합동조사팀 조사한 경우에 그 결과를 대테러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군사시설에 대해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국방부 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 운영하되 국방부 장관이 그 조사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해야 될 경우는 일반 지역은 국정원장이 통보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는 국방부 장관이 센터장에게 통보합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되죠? 합참부장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통보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테러 전담 조직 10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